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주민 자택 대피를 명령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민 3억 2,700만 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8,5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뉴욕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주요 의료물자의 부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열흘 뒤면 대부분의 의료 장비가 동날 지경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설이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주민 자택 대피를 명령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과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자택에서 머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미국민 3억 2,700명 중 약 4분의 1인 8,5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2,289명, 사망자는 57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뉴욕주는 하루 사이 5,085건이 추가로 보고되면서 2만 875건, 뉴저지는 2,844건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각각 뉴욕이 213건, 뉴저지는 27건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의 확진자는 12,305건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커네티컷주,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모든 주민들에게 22일 오후 8시부터 최대한 자택 내에서 지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필수 인력만 빼고 전 직장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종류의 비필수 모임이 금지된 것입니다.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 역시 21일 자택 격리 명령을 발표하고 이 명령은 오후 9시부터 발효됐습니다. 또 파티와 결혼식, 종교 행사 등 모든 종류의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머피 주지사는 제한 조치가 곧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주 또는 수개월 계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지난 1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당일 즉시 발효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제이비 프리츠거 주지사도 20일 전주민 자택격리 명령을 내렸고 커네티컷주의 네드 라몬트 주지사도 오는 23일 오후 8시부터 전주민 자택격리를 명령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주들이 자택격리 명령까지는 아니더라도 휴교령이나 식당 영업 제한, 모임 제한 등 각종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뉴욕주와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들 3개 주에는 연방 자금의 지원과 주 방위군 동원이 승인됐습니다. 또 연방재난관리청에 의료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NN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뉴욕주와 워싱턴주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워싱턴과 뉴욕주에 주 방위군 동원을 승인하고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도 곧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이지만 3개 주 모두 주지사가 지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방재난관리청에 의료시설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욕주에는 1,000개 병상시설 4개소, 캘리포니아주엔 2,000병상시설 8개소, 워싱턴주엔 1,000병상 3개소 및 소규모 의료소 3개소 등이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해군 병원선도 48시간 내에 동부 및 서부 해안에 파견됩니다. 로스앤젤레스로는 병원선 USNS 멀시가, 뉴욕주에는 USNS 컴포트가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주요 의료 물자의 부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여러 주들은 이미 의료 물자 고갈로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열흘 뒤면 대부분의 의료 장비가 동날 지경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20일 N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서 열흘 뒤면 대부분의 의료 장비가 동날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산소 호흡기를 더 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내 코로나19의 진앙지로 미국 내 전체 코로나19 발병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뉴욕시는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해당됩니다.
뉴욕은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모든 미국인이 냉혹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4월과 5월엔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미국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의 의사들은 의료 물자의 고갈과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보호 장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 주지사들도 의료 물자 고갈로 위기에 처했다며 연방정부에 더 많은 물자 공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주에 수십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직도 연방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설이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증상이 있으면 미리 예약을 통해 검사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는 예약은 필요 없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일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로셀과 나소 카운티 존스비치, 서포 카운티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라클랜드 카운티의 앤소니 웨인 레크리에이션 에리어, 브롱스 제이코비 시립병원,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시립병원 등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이번 주 중으로는 퀸즈 시립병원과 킹스 카운티 시립병원 두 곳에서도 검사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각 시설마다 하루 평균 2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른 기침과 발열, 콧물,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 888-364-3065를 통해 상담 후 예약을 통해 검사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20일부터 파라모스에 있는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첫 주정부 운영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계획이고 별도의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 관계자는 발열 99.6도 이상과 호흡곤란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한해 검사를 진행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검사 없이 돌려보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시카커스 리버사이드 메디컬 그룹 센터와 허드슨 리저널 병원에서도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성당에 라면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한인 사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인 노인들을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은 물론 데이케어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외출이 힘든 노인들은 매일 식사를 수급하기 힘들고 필요한 생필품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팰리세이즈 팍 폴김 시의원은 시니어 아파트에 사는 노인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한식 도시락 120개와 타민족을 위해 샌드위치와 파스타 120개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폴김 의원은 수상한 포차에 정성빈 사장이 120개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외출이 힘든 노인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케어가 문 닫았기 때문에 그분이 글로 가서 원래 음식도 드시고 도움도 청할 수 있는데 데이케어 닫았고 주변에 또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앤디민 의원도 지난 21일 세인트 마이클 성당을 방문해 에이스 솔루션과 버겐 어덜트 데이케어 대표가 함께 마련한 $1,200 상당의 라면 한 팔레트도 기증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원 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와 접촉했던 의원들은 줄줄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밋 롬니 상원 의원은 20일 같은 당 랜드폴 상원 의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트위터에 성명을 게재하고 주치의로부터 즉각 자가 격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롬니 의원은 아직 증상은 없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최근 상원에서 폴 의원의 옆자리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격리에 따라 롬니 의원은 상원에서 진행되는 공화당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성명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폴 의원의 확진 이후 미 상원에선 롬니 의원 외에도 자가 격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마이클 의원과 코리 가드너, 릭 스캇 상원 의원도 자가 격리 중입니다. 한편 자가 격리자가 속출하면서 공화당 주도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상원 통과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의원들의 자가 격리로 공화당 우위는 53대 47에서 48대 47로 줄었다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에서는 지난 18일 공화당 마리오 디아스 발라트 하원 의원과 민주당 벤 맥캐덤 하원 의원이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한인은행들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지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응책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토요일 영업은 중단했습니다.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은 미리 정확한 영업시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21일부터 주중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하고 토요일은 휴점하는 단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 지점의 주중 폐점 시간을 평상시보다 1시간씩 앞당기고 일부 지점의 토요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은행 측은 일단 종료일을 3월 31일까지로 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 영업하고 토요일은 3월 28일부터 휴점합니다. 또 퍼시픽시티은행은 지난 18일부터 폐점 시간을 1시간씩 앞당겨 오후 4시까지 영업하고 모든 지점의 토요일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3월 18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약에 한해서 운영하고 토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은행과 뉴밀레니엄뱅크, KB 하나은행 역시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하고 토요일은 휴점합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직원과 고객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지점 영업시간을 단축하게 됐다며 상당수의 본사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대선 경선 일정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경선이 예정돼 있던 주들은 많은 곳이 6월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뉴욕주는 4월 28일, 뉴저지는 6월 2일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일 기준 언론과 선거 사이트 등을 종합하면 남은 경선 지역의 3곳 중 1곳의 비율로 경선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3월에서 5월로 예정됐던 주 가운데 많은 곳이 6월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까지 23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3곳에서 프라이머리 또는 코커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4월 4일 하와이, 알래스카, 와이오밍, 7일 위스콘신, 26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28일 뉴욕과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등이 예정돼 있고 5월엔 2일 캔자스, 미국령 괌, 10일 네브라스카, 웨스트버지니아, 19일 조지아, 오리건 등이 경선을 진행합니다. 6월 2일엔 오하이오, 뉴저지, 메릴랜드, 인디애나, 커네티컷, 뉴멕시코, 워싱턴 DC,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등 9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실시합니다. 이외에는 6일에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20일 루이지애나, 23일 켄터키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결전의 날은 6월 2일과 4월 28일입니다. 6월 2일은 하루에 가장 많은 주가 경선을 실시하고 대의원 수 역시 총 606명 규모입니다. 이에 앞서 뉴욕을 품은 4월 28일은 역전 가능성을 타진할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4개 주에 총 507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매직 넘버는 1991명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의원은 이제까지 각 1201명과 896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미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모든 주민에 대해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보건 위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외출 금지 조치 등 명령을 위반할 시 경범죄가 적용돼 최고 90일간의 징역형과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북가주의 한 공원에선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는 한 한인에게 거액의 벌금 폭탄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We are going just along with what is being put out by the mayor and also by the CDC of what we're putting out. It is, they do have the ability to dispute the ticket. It's clearly outlined on the back side of the ticket to see if they want to have it overturned, which is a possibility, and we are educating the public at this time. 한편 LA 경찰국도 오늘부터 외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위반 티켓을 발부할 계획이지만 먼저 경고를 한 뒤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금 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 가브리엘 밸리의 포모나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새 격리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포모나의 셰라톤 페어플렉스 호텔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을 보여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격리하는 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시설에서는 244개의 싱글룸이 마련됐으며 어린이 돌봄 서비스와 푸드뱅크 등 기본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이 호텔을 오는 23일부터 31일 동안 계약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이 코로나19 여파로 현금 징수를 중단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22일 오후 9시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에 대한 현금 징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톨게이트에 설치된 스캐너가 이지패스 미북착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등록된 주소로 청구서를 발부하고 카풀 서비스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에 들어간 뉴욕시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에 이어 저녁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뉴욕시장실 측은 23일부터 뉴욕시 내 학교 439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학교에서 해결해야 했던 학생들을 위해 휴교 중에도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뉴욕 시내 학교 입구에 방문하면 아침과 점심, 저녁 등 식사 3개를 한 번에 픽업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았던 포트리의 30대 남성이 21일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2살 제임스 카이 씨는 지난 2일부터 해켄색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2차례에 걸친 재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이 씨는 코로나19로 폐가 손상되면서 산소호흡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2019-2020 학년도 각주 표준시험 의무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배시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현재 표준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교사들은 원격 수업에 적응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표준시험을 치르도록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하루 종일 흐리고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